안녕하십니까. 요즘 그냥 전 세계가 코로나 문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죠. 우리 강의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3, 4월 달 강의를 1, 2월 달과 마찬가지로 9주 강의로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이미 연간 강의 계획수를 여러분께 1, 2월 달에 나눠드렸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1주간 그렇게 휴강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8주 강의밖에 강의를 못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아깝죠. 1주가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8주 강의로 한번 최선 다해서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 교과서 수정 내용이라고 해서 저번 주에 제가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개정된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내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 그리고 기존의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걸 제가 이 3페이지로 걸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여러분이 단면으로 그렇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많은 것은 거기다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내용이 적은 것은 그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지우셔야 됩니다. 수정펜으로 지우지 마시고. 왜 수정펜으로 지우지 마시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됐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기억이 잘 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펜으로 하지 말고 볼펜으로, 빨간 볼펜으로 이 두 줄로 그어가면서 거기다가 써 놓으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거의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 그 수정은 해놓되 나중에 뭘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요, 요약집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거기 요약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오히려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도록 그리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꼭 쉬는 시간에 그렇게 교과서에다 체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3, 4월 달 강의가 1주가 이제 미뤄져 가지고 이제 지금 개강날입니다. 개강날인데, 이번에는 8주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급하네요. 원래 9주 강의에서 한 주가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과 관련된 내용,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킹하면서 3, 4월 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여간 건강관리를 유념하면서 공부를 그래도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보거든요. 시험은 보기 때문에 코로나 이런 걸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심을 하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과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합니다. 교재를 어디를 열어보시냐면요, 가계의 교재 42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고 그리고 강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는데, 교재 42쪽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42쪽부터 어디까지를 열어보시냐면요, 교재 273쪽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가계 273쪽까지가 1편의 내용입니다. 1편이 정식 명칭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이게 1편인데요. 이 1편의 내용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중개사법령 실무 과목에 4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26문제 내지 28문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2편과 3편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 1편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전부 다 해결한다면 70점 정도는 일단 넘겨요. 그래서 1편의 내용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내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주시냐? 강의 듣는 과정에서 이건 이번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드렸던 부분들을 또 강조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먼저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넘겨볼까요? 이제 2편이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파트가 바로 2편입니다. 2편. 여기는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이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 애군과 관련된 내용,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작년에 7문제가 출제가 됐답니다. 근데 7문제는 좀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1편에서 26문제에서 8문제 정도, 2편에서는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2편까지 공부를 잘 해주시면 80점 점수를 일단 넘기게 됩니다. 넘겨요. 교재를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교재 이제 348쪽을 한번 열어보시죠. 348쪽부터 3편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3편의 내용에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편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 3편의 내용은 딱 물어볼 곳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1, 2월 달에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중개대상물 조사기인 활동 부분에서 권리관계 조사기인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죠. 이 권리관계 조사기는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모두도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공법상 거래규제에서 농지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농지법은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저하고도 공부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매년은 아니지만 3년에 2번 걸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전부 다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매년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는 그냥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나중에 나가서 거의 날마다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그런 내용인 주택임대차보법 한 문제 무조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 한 문제.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도 한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와요. 100% 나옵니다. 100%.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부분 규칙에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경매도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인 전자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전자계약서라는 것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 벌써 제 입에서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벌써 8문제 정도가 제 입에서 전부 다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물을 공부할 때는 3편을 공부할 때는 바로 그런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중에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